오늘 우리 수능 특강 해야 됩니다. 네, 고전소설 13강이었죠. 적벽가라는 작품 같이 분석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앞두고 있는 친구들 긴장 풀고 네, 선생님이랑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전소설 13강 적벽가는요. 자, 우리에게 뭐를 주어지고 있냐면 판소리 소설을 주어주고 있어요. 자, 판소리 소설의 특징은 뭐냐? 원래 뭐로 불렸었다? 네, 판소리로 불렸었다는 얘기죠? 얘가 뭐로 정착하고 있는 거다? 네, 고전소설로, 네, 고전소설의 형식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준 작품의 제목을 보세요. 적벽, 뭐라고 돼 있니? 가라고 돼 있지? 그러면 소설의 형태로 준 거니? 아예 판소리로 준 거니? 그렇지. 오늘은 우리에게 아예 무슨 형태로 줬다? 판소리의 형태로 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벽가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 어차피 이걸 통해서 뭐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판소리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판소리계 소설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판소리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지? 자, 판소리는 뭐였어? 그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불러? 자, 우선 두 명이 등장합니다. 우선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소리는 우선 창이 있고요. 뭐가 있어? 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과 안일이가 있으면 이거를 구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네, 누구랑 누구로 이루어진다? 노래를 하는 창자가 있고요. 북을 치는 누가 있다? 고수라는 존재가 있죠. 자,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창자가 뭐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박자를 맞춰주면서 북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고수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자가 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일이라는 것도 해요. 안일이는 뭐지? 네, 그렇지. 일종의 이야기투. 우리가 사설투라는 말을 쓰죠. 그냥 이야기하듯이 쭉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건 창과의 구별점이 있겠죠? 창은 뭐 하는 방식이야? 노래하듯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일이는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구어체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겠지? 자,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북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감상하고 있는 누가 있어? 관객이 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마치 이야기를 하듯이 네, 그렇게 전달하는 구어체적인 말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에서 어투를 기억하세요. 설마 구어체 모르는 거 아니지? 구어체 뭐라 그랬어? 그래, 평상시에 뭐 하듯이 말하듯이 말하는 거. 네, 이걸 구어체라고 한다 이겁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혹은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과 노래 가만히 서가지고 저거 얘기하고 빨간 맛 이렇게 노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 선생님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뭘 쓰게 되니? 손짓, 발짓, 몸짓을 쓰게 됩니다. 이런 몸짓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림이라고 합니다. 발림. 손짓, 발짓 등에 뭐가 들어가 있다? 몸짓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북치는 사람 있잖아. 보통 이거 창과 안일이 발림은 그러니까 누가 거의 다 하는 거야? 창자가 하는 거지? 그럼 북치는 사람은 북만 쳐? 아니, 자기도 북을 치다 보면 같이 창자의 말에 녹아 들어가서 같이 즐거운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흥에 겹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가 뭘 넣는다 그래? 맞장구를 쳐줘야 될 거 아니냐. 선생님도 수업할 때 혼자 떠들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뭔가를 해줘야지 선생님도 신나서 수업하지 않겠냐? 그런 게 일종의 뭐라고 하는 거야? 추임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추임새는 누가? 북치는 고수가 장단을 맞추고 네,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판소리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창자와 고수가 있고요. 창자는 창과 안일이 발림을 주로 담당합니다. 막 발림할 때는 뭐 부채도 딱 접었다 폈다 하고 뭐 이렇게 동작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수는 북을 치면서 뭐를 보통 넣어준다? 추임새를 넣어준다. 맞장구를 쳐준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창이 노래라고 그랬잖아. 이 노래는 빠르기가 존재합니다. 빠르기가.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기본 틀이 있거든. 자, 진양조라는 방식이 있어. 진양조. 진양조는 기본적으로 가장 느린 거야. 가장 느림. 야, 가장 느린 거니까 분위기가 어떨까? 뭔가 서글프고 처연하고 쓸쓸하고 이럴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신세 한탄 내용 나올 때 많이 쓰는 게 진양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선 기억하기가 다 힘들면 진양조 다음에 가장 빠른 건 뭐가 있다? 휘몰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빠른 게 뭐라고? 휘몰이. 자, 우리 요즘 친구들 랩하잖아. 막 속사포 랩. 선생님 옛날에 그 아웃사이더라는 랩하는 애가 있었는데 거의 그만한 속도로 무지하게 빠르게 우리 조상들이 래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휘몰이 장단이 나올 때는 무지하게 속도가 뭐하다? 매우 뭐하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우 빠르다 보니까 거의 어떤 방식이 많이 나올까? 뭔가 쾌활한다거나 좋은 일이 있다거나 뭐 긴박감을 나타낼 때도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휘몰이라는 장단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단계로서 그럼 존재하는 빠르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중간 단계로서는 중몰이, 자진몰이의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몰이, 자진몰이. 써볼게. 중몰이, 자진몰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순서대로 뭐가 결정된다? 빠르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노래의 빠르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선생님이 판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좀 구성 요소들을 말해줬거든. 이건 좀 배경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적벽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판소리의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벽가 하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벽가를 통해서 판소리에 대한 공부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 이런 틀들이 있었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요 내용들이 마치 대변하듯이 바로 문제에 있는 보기 박스에서 언급이 되거든. 그럼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이게 있잖아. 판소리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읽어요? 자, 선생님이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어? 판소리가 소설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이 판소리가 그대로 뭐가 될 거야? 소설이 될 거거든. 그러면 판소리도 기본 읽기법은 뭐처럼 읽으면 된다는 거야? 소설처럼 읽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방법 있잖아. 먼저 문제에 있는 뭐를 확인해 본다? 보기 박스를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기가 두 군데 있어. 1번에도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3번 문제에도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1번 문제의 보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뭐를 줬냐면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판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알려줬냐? 고수의 북장단, 그 다음에 창자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창자가 뭐야? 노래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서사적인 이야기를 안일이 발림으로 구현하는 공연 예술이다. 선생님 방금 얘기해줬던 뭐의 기본적인 요소야? 판소리의 기본적인 요소를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판소리는 뭐를 쓴다는 거야? 구어체를 활용한대. 그래서 관객에게 뭐 하는 방식? 말하기 방식의 효과를 주고요. 또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뭘 쓴다는 거야?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표현법이고 이 효과가 뭐라는 거야? 현장감 부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음악적인 요소를 이용한대. 표현법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까 선생님이 장단 같은 거 얘기를 해줬죠? 장단도 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대꾸적이나 나열, 반복 이런 방법들을 좀 씁니다. 자, 여기까지 판소리의 표현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서민들이 주로 향유하던 판소리는 양반 계층으로 확장된다 그랬어요. 원래는 누구? 서민들 거였는데 어디로 확장됐대? 양반 계층으로 확장.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하는 특징이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한다는 건 뭔 말이야? 서민들이 쓰는 언어도 있고 양반들이 쓰는 4대부의 언어도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서민들의 언어는 뭐야? 그렇지. 보통 우리가 속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네,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양반의 언어는 뭐가 많이 나온다?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판소리에는 이런 다양한 언어의 모습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의 보기 박스에서는 판소리의 구성 요소와 표현법, 그 다음에 언어 계층에 대한 설명을 우리한테 1차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작품 보기 전에 보기를 통해서 아웃라인 잡고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지는 3번에 있는 보기 박스는 뭐였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이거는 풍자랑 해악에 대한 얘기야. 꼭 판소리에만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야. 해악은 웃기는데, 웃음을 주는데 대상에 대한 연민의 모습이 좀 있다면 풍자는 웃음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을 뭐한다? 비판하려고 한다. 그 포인트가 좀 뭐하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이 지문에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신 것 같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가볼까? 네, 지문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찬찬히 읽어가면서 어떠한 의미가 나오고 있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었어. 제갈공명이 뛰어난 인재라는 말을 듣고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그를 감동시켜 모사로 맞아들인다. 자, 인물이 나오네요. 유비가 나왔어요. 자, 유비의 모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제갈공명이다 이 말이죠. 자, 제갈공명을 얻어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대? 삼고초려의 방식을 썼다 그랬습니다. 자, 삼고초려가 쉽게 말하면 뭐니? 인재 등용하는 방법이죠.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인재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등용시키고 싶어. 그러면 3번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재 등용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의 뛰어난 머리를 믿고 재능을 믿고 지식을 믿고 네, 제갈공명을 3번 찾아가서 자기의 모사로, 다시 말하면 책사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하지, 전략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전략가로 모셔오기 위해서 제갈공명에게 삼고초를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네요. 자, 한편 조조는, 그럼 한편 그랬으니까 얘랑 반대되는 세력 누가 있다는 거야? 조조가 있다는 거죠. 조조. 알죠? 네, 유비, 조조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인물 얘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느낌 왔니? 네, 남자아이들 중에 좀 많이 아는 친구도 있던데, 이 적벽가라는 우리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판소리 작품은요, 중국의 소설이 뭐의 영향을 받은 거야? 삼국지연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연의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그대로 뭐하고 있어? 그대로 차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인물이 누구야? 유비, 또 관우, 또 장비가 있죠? 네. 이쪽에 제갈공명, 네. 제갈공명, 그 다음에 조자룡, 네. 조자룡도 이쪽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세력으로 나오는 게 누구야? 조조, 네. 네.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우리, 작품을 읽다 보면 나오는, 조조의 부하로 나오는 누구? 정욱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공부하고 갈게요. 자, 이 삼국지연의가 원래 원문이거든? 그러면 적벽가는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여기는 소설이 그건 판소리인데, 자, 이 적벽가라는 이 판소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불린 거야. 우리나라. 다시 말하면 조선에서 불렸죠? 그런데 삼국지연의는 중국 작품이거든? 차이가 있었더라는 거야. 원래 원문에서는 이런 영웅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징이 되게 강조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의 소설에서는, 우리의 판소리에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영웅들의 모습보다는 여기다가 민중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줬다는 거야. 이런 적벽대전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영웅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과정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 처참한 광경을 당했는지, 다리 부러지고 팔 병신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벽가 판소리에는 민중들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시험 문제 나올 때 원래 원문 주고 그다음에 적벽가 작품 주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포 애프터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는데 이렇게 개작을 했습니다. 그 개작을 통해서 얻고 있는 효과가 뭡니까? 네, 우리 작품은 민중에 대한 관심, 민중들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내면서 이런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들 혹은 지배 세력에 대해서 뭐 하려고 했다? 비판하려고 했다. 백성들 힘들게 했으니까 비판하려고 했다.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셈이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나왔는데 틀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눈깔 뽑을 거야. 뒤졌어. 그지? 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자, 조조편의 인물은 누구누가 있나 봅시다. 한편 조조는요, 100만 대군을 끌고 왔대. 우와, 엄청 많은 100만 대군을 끌고 원정에 나섰어요.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가서 송건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조와 맞서 싸우도록 유도하고요.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졌죠. 이 적벽에서 벌어진 싸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뭐야? 적벽대전이죠. 영화화도 많이 됐고 소설 속에서도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는 모티프입니다. 자,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이쪽이 이겼다는 거지, 유비 쪽이. 그래서 조조는 많은 군사를 잃고 뭐하게 됐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조조의 이쪽 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봅니다. 중중몰이로 시작하네요. 중중몰이로 시작하니까 여기는 안일이 부분이니 창 부분이니, 창이죠? 창자가 뭐로 말한다는 거야? 노래로 부르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면 불러줄 텐데, 그지? 자, 중중몰이니까 아주 느린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빠른 것도 아니죠? 네, 중간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얘들아, 전동다리가 들어온대. 전동다리가 뭐니? 참고로 알아둡니다. 이거는 하체를 얘기하는 거야. 신체의 부분. 중앙, 몸통에서 아랫부분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동다리가 들어온다는 건, 여기서는 원래 하체인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다리, 네, 사람 이름으로, 네, 원래 하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필기가 안 된다. 이름. 네, 그래서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자, 똑같은 말 뭐해? 반복하죠? 음악적 효과입니다. 부러진 창대 들러매고 발새치로 건조 새 걸음을 중뛰어 몸을 날려 껑충껑충 섭수 있게 들어와. 선생님 눈이 좀 되는 것 같냐? 나 판소리 하면 좀 잘할 것 같지 않냐? 섭수 있게. 이게 뭐야? 솜씨 있게 들어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판소리의 특징을 또 알 수 있어요. 판소리의 특징, 어떤 특징 알 수 있냐? 그냥 전동다리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몸에 부상을 입은 병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면 되는데 구집이 어땠어? 세발걸음 중뛰엄 몸을 날려 껑충껑충. 세발걸음 껑충?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뛰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런 모습들은 뭐 하는 거야?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문장을 괜히 어때? 길게 확장시키죠? 네, 이런 걸 판소리의 특징입니다. 무슨 문체를 많이 쓴다? 확장적 문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사건을 뭐 시켜? 지연시키지. 속도가 막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지무지 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들어왔어요. 자, 전동다리라는 이제 병사가 들어온 거야.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안일이네. 자, 안일이는 뭐라고? 이야기투. 사설투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노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어적으로 말하듯이 하는 거야. 조조가 말하죠. 얘끼 웬 놈이 저리 성하냐? 지금 이 전쟁 중에 성한 놈이 있다는 거지? 저놈이 장비군사 아니냐? 저렇게 몸이 멀쩡한 거 보니까 우리 편 군사 아니라 장비군사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지금 이 전쟁터에서 지금 얘가 원래 장군인데 져 가지고 도망 나오는 상황에서 부상 입은 병사 보고 이게 지금 할 소리냐? 아유, 조조가 근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조조를 어떤 인물로 만들었어? 조조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지. 장군으로서의 위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격조가 없지 않니? 그래서 희화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는 옆에서 이제 부하였던 정욱이가 말합니다. 성하거든 회 쳐 잡수시오. 성한 사람으로 보이거든 회를 쳐서 잡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와, 지금 이거 사람 갖고 뭐 하는 거야? 말장난하고 있는 거지? 그거 다 해학적인 요소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 병든 놈을 데려 먹자기로. 자, 병든 놈이 나오면 데려서 먹자고 했으니까 이게 아까 내용상 생략돼 있는 부분인데 조조가 이런 말을 했어. 병든 놈은 우리가 데려서 먹자. 다려서 먹자는 얘기야. 말장난 한 거야. 성한 놈은 그러면 회쳐서 잡수시에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라고 해서 정욱이가 조조의 말을 받아치고 있죠. 어따 이놈아. 그놈이 하도 불쌍하기로 그렇게 말한 거다. 그냥 다시 다른 애 또 불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상황 알겠지? 지금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가면서 이제 살아남은 장병들을 이름 불러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애들이 왔나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한 놈들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다음, 그럼 마병장, 말다루는 구먹새 이름을 부른 거야. 예, 너는 전장에 잃은 건 없느냐? 병사한테 물었죠. 잃은 건 별로 없습니다. 야, 그거 신통하다. 그럼 말은 다 어쨌냐? 그랬더니 병사가 뭐라고 말해? 팔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야, 이게 웬 말이야? 전쟁 중에 말을 팔았다는 얘기는 적군에게 도움을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기막힌 행동을 병사가 했네. 그랬더니 조조가 뭐래? 이런 숭한 도적놈이 있나? 그 좋은 말을 나더러 묻지도 않고 네 거 팔듯이 다 팔았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역정을 냈어요. 그랬더니 한나라 공명이가 사러 보내더라고 왔기에 한나라의 공명이가, 이 공명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 네, 여기 3명 중에 어떻게 그새 지웠나 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유비, 또 장비, 그 다음 또 누구? 관우. 저 3명이 있죠? 그 중에서 공명이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3명 중에 그렇지, 관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관우. 네, 관우가 와서 팔자고 해서 그냥 댁돈 금으로 17 받고 팔아버렸어. 그랬어요. 조조가 기가 막혀 합니다. 그놈 눈구녕이 큰일 낼 놈이고 네 눈이 아주 큰일 낼 놈이다. 아주 이 나쁜 새끼구나 너.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사가 하는 말을 잘 봐.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일 낼 눈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보다 네가 더 문제가 있어 이 말이지. 자,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렇지. 지배층이 더, 나보다 지배층이 더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눈, 즉 조조를 가리키고 있죠. 네 눈이 더 큰일 낼 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어따 이놈들 말말에 폭폭하여 나 죽겠다. 말을 엄청 잘한다는 거죠. 시장하니 군량직이나 불러서 밥 지어라. 야, 배고파서 안 되겠다. 밥이나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안일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야? 조조에 대해서 희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장군으로서의 격조나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전쟁에 패전하고선 지금 도망치는 상황이잖아. 그럼 자기 군사들을 좀 뭐 해야 돼? 다스릴지도 알고 다독일지도 알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 조조도 부정부패가 심한 인물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잡아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중몰입니다. 자, 중몰이니까 다시 뭐 부른다는 얘기야? 창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때? 창과 안일이, 즉 사설투가 어떻게 나타나?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한 번은 노래처럼,
한 번은 이야기 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작품을 읽을 수 있게, 읽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 당시는 뭐니 판소리를 구경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갑시다. 점거한대. 점거하는 건 일종의 출석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병사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니 불과 100여 명이 남았대. 그중에 갑옷 벗고 투구 잃고 앉은 놈, 누운 놈, 엎어진 놈, 패진 놈. 패진 놈은 뭐야? 다 뭐 한 거? 떨어진 놈, 넘어진 놈이라는 거야. 패진 놈, 넘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진 놈. 배가 고파 기진한 놈. 고향 바라보고 앙천 통고 호천만극 길 갈 수 전혀 없네. 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앙천 통곡은 뭐야? 하늘을 보고 통곡한다는 얘기고요. 호천만극은 원래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넓고 크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판소리계 소설은 꼭 이게 맥이 맞아야지 쓰는 게 아니거든. 그냥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고 그냥 확장적인 문체로서 그냥 내용을 막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인과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하튼 포인트는 뭐야?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모한 놈, 모한 놈, 모한 놈, 모한 놈 다 못 썼어? 열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 패전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조,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길을 재촉하더니만 빨리 가자! 라고 해서 재촉을 하더니 갑자기 안일이로 바뀝니다. 자, 안일이 다시 사설투로 바뀌었는데요. 노래를 하다가 이제 다시 사설로 바뀌었지. 이야기투로 바뀌었어. 근데 조조가 갑자기 웃는데 히히헤! 대소하니. 야, 이게 장군의 위신이 지금 느껴지냐? 전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조조는 계속 뭐 되고 있어?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장군의 품격? 없습니다. 그죠? 정옥이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야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 번 웃어. 우리 이거 적벽대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장소, 지명 나왔어. 자,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를 해서 진짜 사실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자, 적벽에서 한 번 웃었더니 백만군사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거든? 근데 오림이라는 지역에서 몇 번 웃었어? 2번 웃었거든. 그랬더니 죽을 본병을 당한 일이 있었대. 우리가 읽지 않은 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이젠 우리 시도 없이 다 죽는가 보다 라고 정욱이가 조조의 웃음을 뭐하고 있어? 조조의 웃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웃음의 의미. 다시 말하면 조조가 웃으면 우리에게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안 좋은 일. 그래서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땐 조조가 말합니다. 야, 너희도 생각해보아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복병은 말고, 복병이 뭐야? 군인들을, 병사를 숨겨두는 거죠. 그 복병 말고 병든 군사라도 연하무명 두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곳에 아우 복병을 하고 있던지 아니면 병든 군사라도 몇 명 뒀으면 조조 말고 비조라도, 이거 언어 유희야 말장난. 조조니까 같은 쪼쪼 이거지, 그지? 비조, 날아가는 새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히헤헤헤 하고 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상, 지금 여기 우리가 조존의 그 패전한 군사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지형상 봤을 때, 병들고 늙은 병사라도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한 거지. 왜냐면 조조도, 군사고, 지략가고,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복병을 하든지 아니면 병사가 몇 명 있더라도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어. 이 말을 지금 한 거죠. 근데 자기네가 당할 상황인데 히히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 끝나기가 무섭게 자진몰입니다. 아까 중몰이보다 속도가 좀 못했어. 빨라졌어요. 자,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지듯 마듯 끝나자마자 뭐 이 정도 끝날 듯 말 듯 끝나자마자 화용도 산상에서, 화용도 지명으로 보시면 돼요. 산 위에서 방포성이 쿵, 이 너머에서도 쿵, 저 너머에서도 쿵, 궁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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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내고가 뭐야? 나팔소리라고 보시면 돼. 내고랑 나팔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나팔소리가 그냥 우릉캥 차르르 하고 화용상곡이 뒷끄르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선생님이 읽기 편하게 좀 끊어드렸어요. 잘 보시라고. 뭐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조조의 웃음이 아직 끝날 듯 말 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쿵 하는 어떤 소리가 막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포 쏘는 소리가 나고 그랬단 얘기죠. 위국 장종들이 혼불부시나요. 이때 위국 장종은 조조의 군사죠. 조조의 군사들이 혼불부신, 이거 혼비백산이랑 같은 말이야. 혼비백산 해가지고 면면상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 있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얼굴 보고 그러고 서 있단 얘기죠. 그러면 조조의 말이 끝나야, 아직 조조의 웃음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어떻게 유비 쪽
여기 군사들이 뭐 한 거야? 나타난 거죠. 네, 복병이라도 있으면 늙은 병든 병사라도 있으면 자기네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됐죠. 500 도부수가 자 도부수 뭐야? 도끼를 갖고 있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야.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를 들었난디. 자 대장기 깃발의 모양입니다. 그 깃발을 보면서 얘가 어느 장군의 군인들인지를 보는 거지. 근데 대장기를 들고 있대. 자 대원수 관공이래. 자 이때 대원수는 장군 얘기하는 거. 원수가 장군이잖아. 자 장군 3장군 중에 대원수 관공이래. 관공은 누굴까? 유빈이 어디 갔냐? 유비냐 관우냐 장비냐. 여기선 뒤에 나오는데 여기 관우 얘기하는 겁니다. 관우의 3군 사명기다. 깃발을 보니 이 대장기, 대장의 깃발을 봤더니 이게 관우를 상징하는 사명기 깃발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다 깃발의 이름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둥두렷이 새겼는데 늠름하다. 깃발에 둥두렷 어떤 모양이 되겠죠? 이게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늠름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모를 보세요. 주한, 복모, 와잠비, 삼각수에 끊으세요. 그럼 주한, 복모가 뭐야? 봉황 눈동자. 봉황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고 주한, 얼굴은 붉어. 봉황 눈동자의 얼굴은 붉고 와잠비, 니네 그 송충이 눈썹 알지? 송승헌 얘기할 때 우리 쓰잖아. 그렇게 이렇게 눈썹이 엄청 짙고 긴 걸 얘기하는 거야. 눈썹이 짙고요. 삼각수는 여기 수염을 얘기하는 거야. 수염이 여기 턱에 이렇게 턱 끝에 수염이 있다라는 걸 세 갈래의 수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외양 묘사하는 거죠?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밑에 주석 있어요. 붉은 얼굴에 봉황 눈동자, 송충이 눈썹, 짙고 긴 눈썹에 세 갈래의 수염이 있는 봉의 눈을 부릅떠 청령도를 비껴들고 있대. 적토마를 달려온대.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른대. 이놈 조조야! 날다 길다 날다 김목을 빼어 칼을 받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야. 자, 여기 상황 보니까 얘 누구 등장이야? 관우의 등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조조가 황급하여 놀랬죠. 당황하고 놀래서 묻습니다.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욱이도 혼을 잃고 호통 소리는 장비 같고 날렘 모양은 오자룡 같소. 오자룡 아니고 조자룡 같소. 그죠? 오자룡 아니고 조자룡. 자룡 같소. 야 자세히 봐라. 기색은 홍색이요. 깃발의 색깔. 위풍이 인후하니 관공일시 분명하오. 이 관공이 누구 얘기한다고? 관우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유비, 장비, 관우 중에 지금 누가 조조를 뒤쫓고 있어? 관우가 뒤쫓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야 더욱 관공이라면 관우라면 욕도 묻혀요. 욕탈 무게라. 욕도 묻혀. 욕탈 묻게. 같은 말입니다. 묻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갈 곳. 장소가 없어요. 욕도는 도망도 못한다는 뜻이고 욕탈 묻게도 마찬가지야. 벗어날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다. 자,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야. 사세 도차하니. 사세 도차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지경이 됐으니. 이런 의미야. 밑에 주석 확인하세요. 자, 이지경이 됐으니, 이지경이 되었으니, 도망도 못 가. 이지경이 됐으니, 아무렇게나 한번 싸워볼 밖에는 수가 없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조조의 웅명이 삼국의 으뜸이다. 자, 웅명은 뭐야? 영웅의 이름이거든. 웅명은 영웅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조조라는 이름이 삼국의 영웅 중에서 으뜸이야. 사즉사 바로 죽을지언정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라 하면서 나는 비는 것보다는 뭐 하겠다? 맞아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러고 나서 허허 야들아 신통한 게 하나 생각났다. 바로 전환합니다. 싸우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전환을 하더니요. 꾀가 하나 생각났대. 무슨 꾀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혼이불로 덮어놓고 너희 모두 군중 발상하고 앉아서 울면 송장이라고 막걸리 동우나 내고 피할 것이니 혼입을 둘러쓰고 살다 기다가 한 다름 박질로 길로 달아나자. 이게 꾀래. 관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조가 죽었다고 하고 상치르는 흉내를 내자 이거야. 그러면 막걸리나 좀 이렇게 마시고 이러고 있다가 걔네들 없어질 때 우리가 한 다름에 도망가자라고 꾀를 내고 있죠. 야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 너무 어떠니? 완전 반전이지. 이게 또 조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희화합니다. 지배 세력에 대한 희화하는 일종의 뭐라고 비판. 따라서 해악이야 풍자야? 풍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따 보기에서 나와요. 이 희와 화는 풍자의 의도가 있다. 비판의 요소란 얘기입니다. 정의가 기가 막히죠? 살아있는 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쟁공을 하오. 양국 두 나라에 이름난 장수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공로를 싸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두겠냐. 죽은 승상도 못 빼가지고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죽었다고 해서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아마 죽은 자를 다시 데려가려고 할걸?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 되겠다. 힘을 써서 그럼 한번 대전하여 보자 라고 말을 했죠. 정의가 여쭙습니다. 자, 장군님의 높은 제주 호통소리 한번 나면 중몰이로 얘기하고 있어요. 길짐승도 갈 수 없고 검강이 번뜩 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여기 끊어볼게. 아니 조조가 나름 그래도 장군인데 네가 소리 한번 지르면 길짐승이 못 가고요. 검강 척척 칼을 한번 휘두르면 새도 떨어지니. 적수단검으로 오간 참장하는 수단 임마 기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거기 주석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적수단검으로 뭐야? 칼로, 네, 한 칼로. 오간 참장은 뭐야? 5명의 장수들이란 말이야. 5 장수들이. 자, 지금 5 장수들이 있으니까 임마기진 그럴 건데 임마기진은 무슨 의미니? 밑에 우리 주석 붙어 있죠? 사람과 말이 근데 기운을 다 썼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라고 상황을 얘기한 거죠.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 조조의 군사 상황들은 패전하고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장군님은 이렇게 뛰어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가지고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만일 당적을 허려하면 시도 없이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만약에 맞서 싸우면 다 모조리 몰살할 것이니 전일 장군께서 승상은혜 입었으니. 이때 전일에 옛날에 옛적에 장군께서, 이 장군 앞에 관우 얘기하는 거야. 승상 누구? 조조의 은혜를 입은 게 있으니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옛날에 그래도 그 뭐가 있잖아. 네가 관우 잘해준 거 있잖아. 그거 생각해서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가 좀 가서 한번 빌어봐. 그럼 우리 안 싸우고 어떻게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욱이가 조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빌마음도 있다마는. 와, 조조 진짜 찌질하다 그지?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겠대? 빌마음이 있대. 사승상 목배기야 청도도 드는 칼로 눈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공연한 꽤 내었다 목만 허비될 테니 얕은 께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다시 한번 정우이가 얘기하고 있죠. 사승상이라고 했어요. 죽은 승상. 목배기야 청령도 드는 칼로 눈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다시 말하면 죽은 승상을 아무리 죽었다고 아까 한번 얘기했잖아. 조조가 죽은 척하고 있자고. 죽은 승상도 지금 목 베갈 판이다 이 말이야. 왜? 수월하게 목 베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꿰내지 말고 그냥 가서 뭐해라. 빌어라 라고 말하는 거야. 상황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조조가 빌마음도 있다마는 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뭔가를 말하려고 하니까 정우이가 그 말을 자르면서 그냥 뭐라고 한 거야. 그냥 가서 빌어. 딴 꽤 내지 말고 그냥 빌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니? 네, 조조의 어떤 모습? 조조의 패전한 병사들의 모습,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병사들의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판소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창자가 있고 북을 쳐주는 고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랑 뭐가 같이 반복되니 창과 안일이의 교차적 진행, 네, 기억하세요. 이런 교차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번은 노래로, 한 번은 사설투, 이야기투로 말하니까 관객들의 관심이 끝까지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라 보니까 문장을 어떻게 쓴다 그랬어? 확장적인 문체를 쓴다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확장적 문체라는 게 뭔데? 말을 괜히 뭐 하는 거야? 늘려. 그래서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음성어라든지 그런 막 요소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확장적 문체 때문에 뭐도 많이 썼니? 열거 나왔었고요. 반복 나왔었고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이,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하지 않은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좀 끌어가고 있다.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작품 내용 이해되셨을 거라 믿고요. 자, 되셨으면 우리는 이제 뭘 풀어본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1번 문제 보기 박스는 아까 다 언급했었으니까 바로 선택지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조조와 병사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작품 내용이죠. 창자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맞죠? 두 번째, 조조가 병사의 수를 세거나 크게 웃는 장면에서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체야? 구어체. 그렇지. 안일이 부분이나 조조의 말투 이런 걸 흉내내는 건 다 구어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관객이 앞에 있으니까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전동다리가 들어올 때 전동다리 사람 이름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라고? 하체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리가 좀 불편해진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들어올 때 현재 시점으로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했어. 오케이? 그래서 현장감이다. 맞죠? 관공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동일한 어휘를 반복했어. 오케이?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오케이? 인물들의 안정감은 관계가 없죠. 지금 관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였어? 조조가 복병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혹은 군사라도 몇 명 있었으면 우리는 이제 죽었어. 이 말을 하면서 웃고 있는 끝자락에 나타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물들의 안정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가 발생하는 복병 있었던 매복돼 있던 군사들이 나타나면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안정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5번은요. 답은 그럼 4번이겠죠. 조조가 어떤 장면에서는 비속어를 섞어 쓰고 어떤 장면에서는 한자어구를 섞어 쓰는 것에서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네, 조조가 이렇게 막 속담 같은 거 막 쓰고 막 한자말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한자어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내용 이해하기가 좀 어때? 어색한 부분이 있죠? 뒤에 있는 주석 확인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씨도 없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가 뭐 이런 표현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 이 그놈 막 이런 거 회처잡수시오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은 속어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민의 언어와 사대부의 언어가 뭐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계속 가보면요. 2번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거든. 자, 이거는 억구풀이죠. 자, 억구풀이 보시면 먼저 1번의 기억 부분이죠. 자신을 의심하는 상대방의 말을 비꼬는 투로 되받아친다? 기억이 뭐였어? 성하거든 회쳐 잡수시오. 네 눈에 성한 사람으로 보이면 회를 쳐 잡수시라. 이렇게 말한 거니까 비꼬는 말투 맞죠? 그 다음 니은은 상대방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길 인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니은 부분이 뭐였니?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 일을 낼 눈이지요. 이렇게 말한 부분이었거든? 그럼 이건 승상이 뭐하고 있다는 의미였어? 부정무패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럼 역사상의 업적을 남긴다라는 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억구풀이 잘못된 거 몇 번이다? 2번이네요. 자, 3번은요.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으셨으니 라는 건 비유를 통해 위기에 처할 것임을 말한다. 왜? 승상이 웃으면 네, 적벽에서도 백만대군 잃어버렸고 오림에서도 거의 다 죽다 살아났다 그랬죠? 네, 이런 상황 비유적으로 말한 거 맞죠? 자신이 삼국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어? 너희들 조조의 운명이 삼국의 으뜸이다. 이런 표현 쓴 거 네, 리을 맞죠? 미음은요. 상대방의 말이 상황과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다. 미음이 뭐였는데 상승상 잡으려고 양국 명장이 쟁공한다. 죽어있는 조조라도 사람들이 목패해서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죽은 척하는 건 좋은 생각 아니다. 라고 해서 네,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알려준다. 맞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었어?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제. 보기 활용해서 푸는 건데요.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해악과 뭐를 구별하는 거야? 풍자라는 개념을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네,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많은 군사가 죽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조조는 무능력한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풍자. 맞죠? 자, 업집놈, 패집놈, 배가 고파 기진한 놈은 조선 후기 극심한 생활고와 밀란에 시달리던 우리 민중의 모습이다. 맞죠? 자, 그 다음 적토마를 타고 철령도를 들고 호통하며 조조를 겁어질리게 하는 관공은 관우였죠? 민중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인. 그렇지. 조조보다는 네,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다. 이런 개념이네요. 자, 전동다리, 마병장, 먹구새는 지배층을 위한 싸움에 동원된 민중. 맞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감싸는다. 왜? 민중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반면에 5번 보세요. 정욱이 조조에게 지난날 관공에게 은혜를 베푼 일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가서 한번 빌어보라고 얘기하는 부분, 마지막 부분. 이거는 조조가 덕가지혜를 갖춘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걸 말한 건 아니었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서 빌기라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뭐 했어? 적벽과 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봤어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고 네, 문제 보시고 선택지의 개념 확인하셔서 실수하거나 틀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는 열공 화이팅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